자, 이제 이항 분포가 이제 독특한 분포라고 그랬는데요. 자, 앞에 내용에 이어서 지금 하는 내용이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내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일단 배경 설명을 하고 설명할 테니까 잘 듣도록 합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항 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것과 확률 구하기 항상 두 배로 분류해서 이제 항상 머릿속에 정리합시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이항 분포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히 이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단! 공식을 이용하려니까 아까 봐서 알겠지만 그 기호들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참 간단한데 확률은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새로 간단한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방법은 표를 이용할 거냐, 그래프를 이용할 거냐의 판단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표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었죠? 어차피 확률은 독립시행인데 표에서 독립시행을 우리가 해당되는 변수의 값을 다 더하면 되거나 아니면 딱 하나면 그것만 구하면 됐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지금부터 하는 설명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항 분포를 그래프로 이용할 때는 이 그래프가 전부 정규 분포화됩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지면, 더 정확하면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는 케이스는 뭐야? 변수 값이, 변수 개수가 굉장히 많을 때죠. 그죠? 많아지면은 이 이항 분포로 자료를 그래프로 다 바꿔버리면 전부 정규 분포가 된다는 게 이 단원의 목적입니다. 그걸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거고, 따라서 이항 분포에서 그래프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 값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이제 배경이야. 자, 그럼 설명할 때 잘 들으세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잠깐 예를 들게요.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는 케이스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이 나오는 횟수를 변수 x라고 잡을게요. 우리 잠깐 뭔가 하기 전에 우리 경험도 우리가 경험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빠르니까 경험을 잠깐 생각합시다. 주사위를 던져서 1에 나오는 개수가 변수야. 만약에 6번 던지면 평균 몇 번 정도 나올까요? 한 번 나올까요? 근데 꼭 꼬셔 말하긴 좀 그렇지. 2번 나올 경우도 있을 거고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6번 던진 거야, 6번. 60번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1인 눈에 한 몇 번 나올까요? 10번 정도 나올 텐데 11번 나올 수도 있고 9번 나올 수도 있을까? 근데 거의 거기에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잘 안 나오겠지. 한 번 또는 60번 다. 이거는 거의 희박해요. 자, 이번에 횟수를 더 늘려서 600번 던질게요. 600번 던지면 1의 눈에 한 몇 번 나올까? 이건 100번 근처에 나오겠지. 100번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겠지. 이해가니? 이게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사실 평균하고 똑같아요. 이거 선생님 이 그래프를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6번 던질 때 한 번, 얘는 10번, 얘는 100번. 이게 다 뭐냐면 평균이었습니다. 평균의 공식이 뭐였지? MP죠. 자, P 값이 6분의 1이잖아. MP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죠?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할 때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 선생님 수업의 질도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고급의 질의 수업도 갈 수 있지만 저급의 질의 수업도 갈 수 있어. 사실 좀 아까 조금 저급의 수업을 좀 했다면 선생님도 사실 좀 정신 차렸어요.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그래도 좀 수업을 좀 고급의 수업을 해야지. 원래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늦게나마 합니다. MP 좀 믿을만 하죠.
원래 유도 과정이 이항 정리 가지고서 막 복잡하다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분산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분산까지 얘기하면 조금 얘가 좀 황천포로 빠지니까 확률 잠깐 얘기할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다 이제 횟수를 갖다가 10번 했는데, 요게 만약에 6번이라고 가정해. 그때 일어날 확률 값을 딱딱딱 점을 다 찍어서 이렇게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죠. 확률분포 다각형으로 표시하면 파란색의 그래프가 대충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 자료가. 이번에는 60번으로 했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주황색 모양의 이제 그래프가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600번 정도 하면은 이런 분포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여기 한 몇 번 근처라는 거예요. 요거 좀 그래프 좀 바꿀게요. 나중에 수정해야겠다. 여기 한 100번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0회 주변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야. 우리 경험적으로도 이거 이 실험을 굳이 안 해도 우리 경험으로 우리가 미뤄 봤을 때도 이 실험 데이터는 우리가 인정이 되죠. 그렇게 점점점 횟수를 늘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 분포가 점점점 정규 분포로 간다는 겁니다. 어때, 동의합니까? 믿을만 합니까? 이럴 수는 있어. 선생님, 어느 정도로 많이 줘야 정규 분포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좀 이따 좀 테크니컬하게 선생님이 문제를 보면서 푸는 방법을 잠깐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론적으로 횟수가 계속 많아지면은 정규분포화 되는데, 완벽한 정규분포는 사실은 횟수가 무한대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풀 때 이제 뭐냐면 정규분포로 인식해서 풀어야 되는, 즉 간주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런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분포의 그래프는 총 횟수 값이 클수록 뭐에 가까워간다고요?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집니다. 이걸 선생님이 계속 설명한 거야. 따라서 확률 구할 때 변수 개수가 좀 많아, 졸라 많아. 응? n 값이 충분히 크면 이때 정규분포 요걸 따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요 내용과 똑같은 내용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이거 n이라 썼으니까 무슨 분포란 뜻이죠? 정규 분포라고 했습니다. 그지? 노말 분포. 앞에다 뭘 쓰죠? 평균 갖다 쓰고, 여기다 뭐 쓰죠? 표준 편차 제곱을 갖다 쓰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건 무슨 분포로 나타내는 정규 분포란 뜻이야? 이항 분포로 우리가 나타내는 정규 분포란 뜻입니다. 기호도 볼 줄 알아야 돼. 힘내자.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고 힘내자. 텐션업. 통계 처음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고 나면 이해가 되면 쉽습니다. 통계 장점, 문제 되게 쉽습니다. 단점, 처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려고 하면 통계 쉽습니다. 단 이제 뒤에 가니까 앞에 배웠던 거 갖다 쓰잖아요. 앞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제 다시 한번 그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이해하고요. 그래야 뒤에도 쉽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확률 구할 때는 어떻게, 정규분포란다?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확률 구할 때는 뭘 이용한다고? 정규분포 곡선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정규분포, 자, 횟수가 되게 많아졌어. 요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포의 그래프를 변수가 갖는 거고요. 얘는 0, 1, 2 n인데 n이 어떻게? 커. 응? 뭐 나는 파악하세요?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래서 J-O-L-L-A-R 커. 이렇게 커. 그러면 여기가 뭐지? 평균. 요 폭이 얼마지? 표준 편차. 그런데 얘가 뭐라고요? 얘가 이항분포는 NP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루트 NPQ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거야. 별도 3개 깔아놨어. 자, 아까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항분포는
나 이항분포거든 하고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잘. 그건 아주 센 기초 문제고. 야, 이게 이항분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규분포야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왜?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려면 뭐야? 표준화 값을 줘야 되잖아. 정규분포인데 만약에 정규분포는 평균하고 표준편차 무조건 주어져야 풀잖아. 그래 표준화 하니까. 그런데 없어. 이게 없어. 만약에 이게 없어. 몰라. 주어지지 않았어. 얘도 몰라.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거는 뭐가 정규분포화된 걸까? 그지? 이게 센스야, 센스. 이항분포가 정규분포화돼서 물어보는 문제구나 하고 센스 있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확률 구하는 문제 한번 접하면서 방금 했던 내용을 한번 써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접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은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동전을 100회 던졌을 때 앞면이 40회. 100회 던졌을 때 앞면이 40회. 이하 또는 55회 이상. 앞면이 40회 이하 또는 55 이상이 나올 확률을 값을 구하세요 하고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이용해서 구하세요 했어요. 정규 분포 곡선이 빠졌네. 작업하다 빠졌나 보네. 어쨌든 해보자. 표준 정규 분포표가 이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교과서적 설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센스 있는 설명 두 번째로 얘기할게요. 자, 교과서적 설명. 동전을 100회 던졌는데 앞면이 40회 또는 55회 이상 나올 확률은 얘는 딱 봤더니 이항분포야. 왜? 먼저 판단을 했어요. 이항분포인지. 변수를 봤더니 변수는 뭐죠? 횟수죠, 횟수. 몇 회 보니까 몇 회. 횟수입니다. 동전을 앞면이 정확히 말하면 앞면이 나온 횟수야. 앞면. 그럼 뭐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100%까지 나올 수 있지? 그럼 확률은 또 어떻게 될까?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는 딱 보자마자 독립시행이라는 걸 알 겁니다. 자, 이거 확률 독립시행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앞면이 날 확률 2분의 1로 계속 던지는 거니까. 아, 독립시행이구나. 따라서 이항분포의 자격이 됐으니까 이항분포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이용할까? 아니면 그래프를 이용할까를 판단합시다. 자, 가장 기본적인 판단 방법이 뭐죠? 변수 개수죠? 변수 개수가 적거나 변수 개수가 많으냐 이거 판단해야 되는데 메테아 보니까 100회 좀 많구나. 그러면 그래프구나. 그랬더니 자쌤이 그랬어요. 그래프는 정규분포라고.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자. 정규분포 곡선은 자쌤이 그랬습니다. 평균 주지 않고 MP로 준다고. 표준 편차 주지 않고 루트 MPQ로 준다고. 자, 그러면 이제 MP를 봤더니 N 얼마죠? 총횟수 100회죠.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돼? 앞면인 거니까 2분의 1이죠. 따라서 평균은 얼마라는 얘기야. 계산했더니 100 곱하기 2분의 1 얼마? 50입니다. 여기는 50이구나. 표준 편차는 MP 값이 지금 50으로 계산했어요. Q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지. 루트 2분의 50, 즉 25니까 얼마다? 5구나. 표준 편차는 5네. 그럼 확률이 어디서? 앞면 개수 40회 이하 또는 55회 이상.
x가 40회 이하 또는 x값이 55회 이상. 이를 확률을 구하라는 거구나. 따라서 50 왼쪽에 40 있을 거고, 요거. 그 다음에 55가 이쯤 있을 거야. 아, 요 면적 구하면 되겠구나. 그럼 표준화해서 하면 되겠네. 아, 그럼 이제 정규분포에서 표준하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표준화 공식을 주로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만큼 마이너스 2시그마 떨어져 있네. 아, 그럼 표준화하면 얼마가 될 거다? 마이너스 2구나. 아, 여기는 1시그마가 더해져 있네. 따라서 55는 표준하면 얼마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자, 그러면 구할 수 있죠. 그지? 자, 지금 이 표준화 값이 빠졌는데 1. 그 다음에 2 빠졌습니다. 1이 얼마인가요? 불러보세요. 1이 0.3413. 1도 여기 있네요. 0.477이. 요거 보고 풀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확률은 어떻게 해야 돼? 이쪽 확률은 표준화값 마이너스 요거 이용하면 되죠? 따라서 0.5 마이너스 0.477이 더하기 요거는 요거 이용하면 되죠? 0.5 마이너스 0.3413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지. 물론 전체에서 6건 이용해서 요 확률, 그래서 1에서 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접근입니다. 방금 뭐부터 했죠? 이항분포구나 판단을 먼저 했습니다. 자, 어때요? 무지 기본 문제거든? 근데 좀 오래 걸려.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방법을 잠깐 할게요. 자, 두 번째 접근 방법이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 접근은 물론 이제 딱 교과서적이진 않지만 약간 센스 있게 이게 이항분포인지 아닌지 잘 몰라. 뒤로 가면 이제 그런 문제가 많아질 거야. 동전 주사위만 주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항분포인가 아닌가 머리 쓰다가 이제 선생님처럼 머리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좀 센스 있게 일단 정규분포는 확실해. 이거부터 판단하고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이구나. 이거부터 판단하자고. 이거는 고민 필요 없잖아. 머리 빠질 일 없죠? 왜? 표준화 값을 줬는데 부정하고 싶어도 이건 무조건 정규분포에서 확률이야.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정규분포부터 그립니다. 이렇게. 자, 확률을 구하려면 평균하고 뭘 알아야 돼?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는데 오잉! 이거가 들어가죠. 오잉! 평균값하고 표준 편차 값을 주지 않았네? 이거 확실하죠? 머리 빠질 일 없죠? 이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센스 있게. 무슨 분포구나.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어디서 화된 정규분포구나?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화된 것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항분포 판단을 좀 뒤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센스 있는 겁니다. 어째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잘 기억하라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교과 과정상 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교과 과정상 이걸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아까랑 비슷하죠? 그래서 MP 100 곱하기 2분의 1 50 MPQ 아까랑 똑같습니다. 5 해서 아까처럼 여기가 50인 거니까 여기가 40 여기가 50 해서 이 확률을 아까 구했던 방식으로 구해도 되는 겁니다. 표준화해서. 이해갑니까? 오케이? 자, 그럼 2번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도전해봐서 선생님 했던 방법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도전! 자, 어떻게 잘 했나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문제 해서 동전 2개를 300번 던질 때 동시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입니다. 가 60 이하의 확률입니다. 즉, 횟수를 x로 놓으면 얘가 60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딱 봐도 이건 뭐야?
이항분포죠? 동전 주사위 나오면 딱 이항분포인지 알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자, 평균 NP. N이 얼마지? 300. 확률은 얼마인가요? 동전 2개 던져서 동시 앞면인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계산하면 얼마죠? 4, 7, 28, 4, 50, 75가 되겠죠? 따라서 평균은 75가 됩니다. 그러면 60 이하일 확률이니까 60은 아무래도 75보다 왼쪽에 있겠죠? 자, 이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표준 편차 구해야 되겠는데, 표준 편차 루트 NPQ. 자, NP 값이 지금 75 나왔어요. Q는 4분의 3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나와? 약분하면은 15 나오네? 루트 225? 4분의 루트 4분의 75 곱하기 3. 37, 21, 225 나오네. 얼마죠? 이거 2분의 15가 되겠네요. 괜히 좀 많이 헤맸구나. 어렵지 않죠? 자, 뭐 약분을 하지는 맙시다. 약분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표준 편차가 2분의 15 나왔어요. 뭐 고치면은 7.5가 되겠네. 그죠? 자, 75에서 65까지 표준 편차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산하기 이건 좀 귀찮네. 그죠? 이때는 저번처럼 이제 그냥 계산해서 표준화 공식 이용해서 계산합시다. 자, 그러면 B Z가 60 마이너스 75 나누기 표준 편차가 2분의 15 했더니 분자 마이너스 15네요. 약분 되겠죠?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 표준하면 2 되겠죠. 마이너스 2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이거 이용하면 되겠네. 따라서 확률은 뭐가 돼요? 0.5 빼기 0.477이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될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기본 문제였고요. 조금 이제 표현상 조금 까다로운 거 2개만 하고 마무리 합시다. 자, 앞에 2개의 예제는 딱 봐도 이항분포라는 게 티가 나는 문제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게 문제 잘 안 나갑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를 한번 접근하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도전 한번 해보세요. 자, 도전! 자,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원의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원의 비율입니다. 이 회사의 사원 중 450명을 선택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원이 150명 이상 165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즉, 일단 확률이 변수 X는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즉 소유하고 있는 명수죠. 인원수. 얘가 150 이상 165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어때요? 이건 딱 보고 이항분포지 딱 보이나요? 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2번째 방법, 즉 이렇게 합시다. 정규분포에서 확률이구나. 첫 번째 판단. 이거는 정규분포를 이용하자. 이건 확실하단 말이야. 표준화 값 줬으니까 정규분포 곡선을 그릴게요. 그랬더니 여기가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 정규분포를 하려고 그랬더니 무슨 분포인지 이제 알아차린가. 이항분포인지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따라서 평균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NP로 구해야 되죠. 그럼 이제 여기 문제 해석을 다시 봐서 N과 P를 찾으면 돼. 뭔가요? 근데 이항분포의 시각에서 다시 보는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원의 비율이 전체 3분의 1이라는 것은 사원한테 너 스마트폰 있니? 하고 물어볼 때 나 스마트폰 있어요 하고 대답할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3분의 1이죠? 속으로 그럴 거야. 현실성 떨어지네. 조금 옛날 된 문제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지? 뭐 100%에 가까운데, 그지? 이거 옛날 문제라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그런 거죠. 너 스마트폰 있니? 네, 있어요. 이렇게 계속 대답할 확률이 0.3분의 1이라는 거고요. 몇 명한테 물어본다는 거? 450명한테 물어본다는 거. 그죠? 우리 직관상 따라서 평균은 450 곱하기 3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가? 450이 n. 요게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더 쉬워지는 거야. 따라서 450 곱하기 3분의 1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약분하면 15가 되겠네. 그죠? 150이 되겠구나. 150. 150이 됩니다.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 루트 MPQ로 해야 되니까 MP가 150이고 Q는 따라서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은 이건 루트 그렇죠. 100이 되겠네. 따라서 1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150은 정확하게 150 딱 평균이구나. 160호는 여기쯤이겠구나.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150하고 165 차이를 봤더니 딱 15 차이 나는데 표준 편차 1.5배구나. 그럼 따라서 165는 표준 편차하면 표준하면 얼마가 될 거다? 1.5가 되겠구나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이용하면 되죠. 따라서 이 확률은 0.4332가 되는 겁니다. 0.4332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정규분포 문제로 시작했다가 평균과 표준 편차가 없으면 이게 무슨 분포다? 이항분포다. 이렇게 판단하면 센스 있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예제고요. 항상 이항분포는 기호의 이해를 묻는 문제로 자주 출제합니다. 자, 도전해보세요. 도전! 자, 기호 아는 사람은 좀 쉬울 거고, 기호가 안 들어온 사람은 뭐지? 이럴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다음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다음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일단 기호 보고 뭔지는 알아야 돼. 이 뭐지? 요거 알아야 돼, 요거. 좀 크게 한번 써볼까요? 잘 안 보이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시그마 K 콜 54부터 60까지 150 CK 69? 땡큐. 69. 이거 못 푼 사람 있을 것 같겠네. 미안합니다. 장비가 좀 떨어져서 그래. 이해해 주세요. 5분의 2의 K 5분의 3의 150 마이너스 K. 이거 보고 알아야 된다고, 요거. 그치. 독립시행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무슨 뜻입니까? 확률로, 이게 독립시행도 확률입니다. 그럼 이것을 기호로 표시하면 P, X가 54, 54부터 어디까지? 69까지. 확률을 구하라는 거구나. 그지 않나요? 그지? 기호만 보면, 이건 그냥 딱 봐도 무슨 분포다. 이항분포다 알 수 있고요. 혹시 이항분포 사실 좀 거시기에 변수가 과연 0부터 1까지라는 건 맞아? 이럴 때 더 정확한 판단은 일단 정규분포를 하자는 거야. 처음부터 이항분포 조금 좀 자신 없어? 이럴 때는 일단 이항분포를 하자. 평균, 표준 편차 없네? 무조건 무슨 분포야? 이항분포로밖에 못 풀어. 이렇게 약간 센스 있게 가라고. 시비 좀 걸지 마세요. 알았지? 그럼 문제가 좀 길어져야 돼. 이 정도만. 근데 사실 내신 이렇게 내잖아. 그래서 이건 MP. 표준 편차는 루트 MPQ로 해결합자. 그럼 여기 무조건 N이 뭐가 돼야 되나 판단하면 되지. 자, N은 어디서, 기호에서 보고 알아야 돼. N은 뭘까요? 여기 보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요겁니다, 요거. 아, N은 150. P는 요거 5분의 2. Q는 요거죠? 따라서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 나와요? 5 약분 30이니까 3이 60 나오겠네. 아, 평균은 60이다. 표준 편차 루트 MP 값이 60이 나왔고요. Q는 5분의 3이었어. 약분하고 나니까 뭐가 되는가? 6이 되네? 내가 잘못 약분했네? 바보 아니야? 10, 5 1은 5, 20, 10이죠? 그럼 계산하면은 36이 되네? 루트 36? 6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6이었어. 자, 확률이 지금 54보다 69입니다. 당연히 54는 여기 찍힐 거고, 69는 이쯤 찍힐 거야. 자, 이제 표준합시다. 차이가 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시그마구나. 이거는 차이가 딱 보니까 9 플러스 1.5 시그마구나. 바로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표준하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69는 표준하면 1.5가 되겠죠? 따라서 요 값하고 요 두 개 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0.3414 더하기 0.4332 하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호의 2해 이런 거 잠깐 적극적으로 보기 바랍니다. 그렇죠?